시험 많이 어려워요? 아니, 그냥 기본 공식을 쓸 수 있다. 70 나올 거고. 푸는데 얼마나 걸려요? 푸는데 빠르면 40분? 공식만 알면 쓸 수 있어요. 대부분. 오. 이러면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면. 아무튼 이 2학기 과정식 도형 파트는 아무래도 공식이 좀 많이 있으니까 공식 암기는 또 기본으로 돼야 되니까 공식 써먹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역시 믿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것도 너무 막 믿지만 네? 이래놓고 어렵게 내주신 거 아니죠? 명분과 관문 사이. 알바야. 유한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는 집합인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뭐를 따지자. 원소의 개수를 따지지 않대. 자 먼저 어떤 상황이냐. AB 집합이 있어. 자 AB 집합 두 집합에 의해서 일단 영역이 세 군데로 나뉘었다 생각해 보자고. 자, 이 세 영역에 각각 원소가 A, B, C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A 개가 있어. A 개. 여기 B 개가 있고 여기 C 개가 있어. A, B, C가 원소가 아니야. 개수야 개수. 영역별로 원소가 몇 개씩 있나? 자, 그때 뭘 묻냐면 이런 걸 물어 이제. 뭐야 이거 합집합 원소의 개수지? 합집합 원소의 개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뭐 계산하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묻는 거지? 이게 얼마냐 묻는 거야. 근데 당연히 뭐 원소 다 써주고 그러고 문제 내진 않겠지. 응? 아무튼 간에 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선 뭘 계산해야 된다. 일단 요렇게 계산하자는 얘기. NA, 자 A에 있는 원소의 개수 그럼 몇 개인데? A 플러스 B개가 있는 거지 A에 그지? NB 뭐야? B에 있는 원소의 개수 몇 개인데? B 플러스 C 그지?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둘을 더해버리면 얘랑 똑같아?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 지금 어때? A, C는 하나씩 더해지지만 B가 두 개 더해지지? 즉 교집합 부분이 어때? 당연히 A 따질 때, B 따질 때 중복해서 들어가게 되지? 그니까 어떡하자? 한번 빼주자. 무엇을? 교집합 부분을. 그래서 탄생한 게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된 거. 이야. 요 계산이 돼야 얘랑 똑같아질 테니. 응? 자, 이게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된 거야 이게. 이런 원리로. 그럼 이제 요거 갖고 살짝 통. 얘네들 자리 바꾸면 그건 또 뭐가 돼? 교집합. 교집합 부분에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으로 또 바뀌게 되네. 근데 뭐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고.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면 그냥 뭐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 원소의 개수 자리 바꾸면 서로 다른 공식이 또 되는 거지. 이 외에 이제 또 나는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은데 예를 들어 뭐 A에 대한 B의 차집합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은데 자 그럴 때는 뭘 계산하면 돼? 또 뭘 알아보면 되겠어. 지금 이게 필요한 이유는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이렇게 일일이 정확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 부분의 원소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뭐 그냥 말 그대로 A 원소 전체에서 B개 빼는 거네? 그럼 B개가 뭔데? 교집합. 교집합 부분의 원소 몇 개인지 이거 빼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상황별로 재량껏 뭐해서 못 빼면 되겠네 이딴 거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겠냐?
그래도 얘만큼은 하나 정도는 외워두면 참 좋겠다. 요거 정도는. 그 외에는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뭐에서 뭐 빼면 되는 거네.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문제가 원하는 게 어느 부분에 어느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인지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등식이 하나 띡 주어져. 응? 만약에 문제를 풀려고 딱 봤는데 요 등식이 성립한대. 뭐 알려주고 있는 거야? 뭐야, 이 부분이 없네? 이 부분이 없어도 참이네? 그 말인즉슨 얘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얘기잖아. 즉 0이란 얘기잖아. 즉 A랑 B가 뭐다? 서로 소다. 이런 거를 이렇게 유추해내라. 상황을.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인데 뭐 그냥 바로 가볼까? 문제로 집합 3개짜리를 좀 이따가 자, 그냥 필수 예제 11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제 요거는 이렇게 써먹어라. 전체 집합 U가 있고 부분 집합 A, B가 있대. 이제 뭐 이제부터는 원소가 뭐 이런 식으로 원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만 띡 던져줘. 자, 전체 집합 원소는 현재 60개. A에는 원소가 37개, B에는 원소가 40개. 그래놓고 자, 요 부분에 원소가 15개 있대. 그럴 때 얘 원소는 몇 개겠냐? 이런 거야. 이제 이런 거 그냥 산수 문제야. 산수 문제. 그 대신 산수 하기 전에 요거는 또 다룰 줄 알아야지. 이거 딱 보는 순간 무슨 법칙? 그래서 드보로의 법칙 썼더니 뭐야? 얘였구나. 합집합에 여집합 부분에 15개 있네. 자, 이건 왜 알려주는 걸까 그러면? 합집합에 여집합 부분에 15개 있으니까 합집합 부분에 몇 개 있겠어? 35개 있겠네. 응? 이런 거 알려주는 거지. 이거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합집합 부분에 35개 있다. 이딴 거 알게 된다고. 뭐 숫자만 쭉 나열해놓고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집합에는 아주 친절한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래서 살짝 풍 그려보면 된다. 자, 방금 했듯이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에 여기에 15개가 있다는 얘기야. 15개. 그 다음에 A랑 B에는 37개, 40개가 있는데 교집합 부분을 먼저 좀 따져줘야 되겠는데 아직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얘를 통해서 지금 얘가 35개란 얘기니까 이거를 통해서 얘를 찾아내는 거죠. 응? 이 등식을 통해서. 즉 35는 NA, NB 그리고 여기서 빼 무엇을? 교집합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그게 35개 나오면 되는 거야. 얘가 얼마겠다. 그냥 1차 방정식이잖아. 얼마야? 넘어오면 42. 얘가 42. 네. 교집합 부분에 42개가 말도 안 되잖아. 웬 42? 넘어오면 2 남지. 37, 40. 숫자 잘못 썼나? 37, 40. 숫자 잘못 썼네? 잘 썼는데?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교집합에 42개가 있어? B가 아무리 많아야 40개인데.
말도 안 되는 산수를 못하네. 합집합이 35개 아니야? 맞지. 이게 15이래. 여기 잘못했나? 맞는데. 35개가 아니네. 전체가 60개지? 이렇게 빼기를 잘 못하면. 몇 개야? 45개지. 45개. 여기 15개가 있으니까 전체에서 15개 빼면 합집합 부분에는 45개가 있다는 얘기지. 다시. 그럼 이게 42개가 맞네. 교집합 부분에 42개가 있는 거야. 지금 42개. 말도 안 되는데? B가 40개인데 왜 자꾸 교집합이 42개야? 이 숫자가 바뀌었지? 35가 아니라 45지. 45 다시 넘어오면 마이너스 5 32개네. 얘가 32야. 32네. 32. 그래서 교집합 부분에 32개. 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 그럼 이제 끝났어. 요거 구할 거잖아. 요거면 요 부분에 몇 개냐나 여기. 요 부분에 몇 개냐니까 B는 전체가 40개야. 근데 이미 여기에 32개가 있어. 여기 몇 개 있다. 8개 있겠다. 그래서 답은 8이지. 8. 요런 계산하는 거야. 요런 계산.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 요 등식이 필요한 거야 지금. 교집합 부분의 원소를 알고 싶거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거나 합집합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거나 자 그 전에 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 정리할 때는 앞에서 나온 이런저런 법칙들 특히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것도 적당히 잘 써보면 되는 거고 방금 봤듯이 산수는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고 실수 없이 자 일단 60명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그럼 전체 원소의 개수가 60이라는 얘기네. 어쨌든 간에 그때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 각각 이렇게 된 거네. 그럼 N0, N수 자,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 35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 28 자, 영어 수학 모두 틀렸어. 그럼 이거 맞힌 거야. 맞힌 거. 그럼 모두 틀린 거니까 뭐야 그럼 또 영어도 틀리고 그지? 수학도 틀려. 둘 다 모두 틀렸어. 그 학생 수가 5명. 아까랑 똑같네 이제 상황이. 다음으로는 답하시오. 다음으로는 답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자. 드모르간의 법칙. 영어와 수학 마친 학생 영어 또는 수학 둘 중에 하나라도 마친 학생의 여집합이니까 마친 학생 바깥에 있는 거지 그치? 그 인원수가 5인 거래. 그럼 반대로 둘 중에 하나라도 마친 학생은 전체 몇 명? 55명 그치? 영어 마치거나 수학 마친 학생 얘가 바로 55명이다. 자, 이걸 알려주는 거야. 얘는 이거 알려주려고 주는 거야. 얘가 벤 다이어그램 또 그려보면 전체 중에 영어를 마친 학생 수학을 마친 학생이 있는데 여기는 전체 28 여기는 전체 35 근데 지금 교집합 부분에 몇 명이 들어갈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어. 그래서 또 필요한 게 2등식이야. 현재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55 35랑 28
거기서 빼야 돼 이제 무엇을? 영어도 마치고 수학도 마친 학생. 응? 이제 또 빼기 잘해야지. 넘어오자. 마이너스 20. 8이네 8. 둘 다 마친 학생은 8명이네. 여기에 8명 있는 거네. 여기에 8명. 자, 그럼 다시 수학은 총 28명이어야 되니까 요 부분에 20명 있는 거네. 마찬가지 영어 35명이니까 여기에 27명 있는 거네. 여기에 27명. 물론 바깥에 5명 있다 그랬지.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지. 된다 이거를 사고. 자, 1번 이제 뭐 그냥 답만 쓰면 되지.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 맞힌 거니까 그게 바로 얘지.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 영어만 맞춰도 돼. 수학만 맞춰도 돼. 둘 다 맞춰도 돼. 그게 이제 이건 거지. 적어도 한 문제 맞힌 학생. 2번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맞힌 거니까 어디야? 영어도 마치고 수학도 마친 교집합 8명. 3번 영어만 마친 학생 수니까 0 빼기 수 27명. 27명.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놓으면 그 다음에 뭐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일단 집합 2개짜리에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 혹은 교집합 원소의 개수 알아보는 문제 2문제를 풀어봤더니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네. 아이씨, 왜? 이런 거 잘 나오네. 이런 거 잘 나온다. 시험에 이런 게 잘 나온다. 왜? 최대값 최소값이야. 수학은 기승전 최대값 최소야. 최대 최소야. 기승전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구하는 걸 잘해야 돼. 수학은 어쨌든 간에 두 부분집합 AB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B에 대하여 전체 원소의 개수는 30개가 있대. A는 22개, B는 17개. 이렇게 원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A와 B 교집합 부분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건 뭐 거의 필수사항이지. 이거 뭐 풀면 뭐 이거 뭐 하는 의미가 없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교집합 겹치는 영역이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를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이거는 할 수 있다. 겹치는 게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어떨 때겠어? 겹치는 게 최대가 되려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포함될 때겠지. 요때가 교집합이 최대겠지. 그럼 지금 원소의 개수만 보면 당연히 A가 원소가 더 많으니까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은 B가 A에 포함되는 상황이겠네.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아주 쉽게 17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최대값은 금방 나와. 17. 교집합 아무리 많아야 17개 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최소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뭐야 그냥 A, B가 서로 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빵이겠네. 그지? 그런데 그럼 문제 되겠냐고. 일단 뭘 확인해 봐야 돼? 다시 또 이 등식으로 와야지. 이 등식이 이렇게 주면 이렇게 계속 쓰이는 거라고. 자, 뭘 확인해 봐야 돼? 진짜로 서로 손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서로 쏘면은 빵 맞아. 하지만 서로 소가 아닐 확률이 훨씬 크지. 어떻게 변한다? 합집합. 몰라. A는 22개래. 자, 몰라. 얘 몰라. 어쨌든 몰라. 근데 얘는 22개야. 얘는 17개야. 근데 당장
얘네들 더해봐. 얘네들 더하면 39가 나오네. 39가 나오면 전체는 맥시멈 30이란 말이야. 얘네들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39가 나오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미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를 뛰어넘잖아. 결국은 얘가 뭔진 몰라도 이 계산 결과가 어쨌든 뭘 넘을 순 없어. 얘를 넘을 순 없단 말이야. 전체 집합이 30개인데 고로 어쩔 수 없이 뭐는 빼야 돼? 9는 빼야 돼. 다시 말해 적어도 9개는 겹쳐야 돼. 응? 그 얘기야. 적어도 9개는 겹쳐야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를 오버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겹치긴 겹쳐야 돼. 그럼 적어도 몇 개는 겹쳐야 된다고? 적어도 9개는 겹쳐야 돼.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응? 적어도 9개는 겹쳐야 돼. 그래야 전체 원소의 개수를 뛰어 넘어가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교집합 원소의 개수 최대값, 최소값 알아보는 문제. 최대일 때 당연히 포함될 때, 최소일 때는 서로소일 때는 무조건 0이겠지만 서로소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어도 몇 개는 겹쳐야 돼. 그 상황을 파악해봐야 됩니다. 확인한다. 뭐야? 그래? 집합 3개짜리 별로 없어. 네? 명제야. 네? 네? 너 설명만 있고 끝이야? 문제가 없어? 3개짜리가? 할 리가 없는데 확인 체크에 들어가 있다? 어이씨, 확인 체크는 들어가 있네. 예제가 없네. 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자, 이제 집합 2개짜리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였다면,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없고 그래, 뭔가 아쉬워.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해. 집합을 하나만 더 추가해. 그래서 집합 3개로, 집합 3개에서 자, 이제 알아보자. 집합 3개짜리에서, 자, 이게 집합 2개짜리였어. 집합 2개짜리일 때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각각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는 거라고. 이거 왜 뺐다? 중복해서 더해지니까. 그치? 한번 뺀 거였어. 요것을 집합 3개로 간다. 집합 3개로. 집합 3개. A, B, 자, C. 자, 그럼 이제 집합 하나가 늘어남과 동시에 아까 세 영역으로 나뉘었던 것이 7개 영역으로 나뉘게 돼. 7개. 먼저 여기 A개 원소가 있어. 여기 B개 원소가 있어. 여기란 얘기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A만 갖고 있는 거 뜻하는 거예요, 지금. 역시나 B만 갖고 있는 거, C만 갖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A개, B개, C개. 각각 A개, B개, C개. 자, 거기다가 요 영역, 자, 요 영역에 D개 있다고 치자. D개. 요 영역 2개 있다고 치자. 2개. 요 영역 G개 있다고 치자. G개. 자, 이제 셋 다 겹치는 영역. 여기 F개 있다고 친다. F개. F개야. 개수야. 개수 다.
이렇게 7개 영역에 각각 A, B, C, D, E, F, G. F, G. 아, F부터 순서대로 쓰자, 순서대로. F개, G개, 여기가 G개. 색깔 G개, G. 순서대로. 자,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집합 3개에서 합집합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자 해. 그럼 당연히 A, B, C, D, E, F, G가 한 번씩 더해져야 되는 거잖아. 자, 요게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린 또 이 계산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 자, 아까 원소 집합 2개짜리에서 했듯이 당장 A의 원소가 몇 개인지 알아볼 거야. A에는 지금 원소가 몇 개야? A, D, F, G 더한 것만큼 있네. B 원소가 몇 개인지 더할 거야. 그럼 B에도 원소가 몇 개야? B, D, E, G. B, D, E, G 더한 게 B 원소의 개수야. 아이고, 마찬가지 C 원소의 개수는 C, E, F, G, C, E, F, G 개야. 그래서 아무튼 쭈르륵 더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 아까 집합 2개에서도 교집합 부분은 2번씩 더해지잖아. 지금 당장 얘만 보는 D랑 G는 여기도 있고 B에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중복해서 더해지는 건 한 번씩 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처럼 A와 B의 교집합 부분 2번 더해지니까 한 번 빼자는 얘기야. 이건 뺄 거야. 무엇을? A, B 교집합 D 더하기 G, D 더하기 G 요거 뺄 거야. 그럼 또 뺄 거야. 무엇을 이번엔 B랑 C가 겹치는 B랑 C의 교집합 부분 역시나 2번 더해졌을 테니까 한 번 뺄 거야. 그럼 또 빼지겠네. B와 C의 교집합 부분에 있는 E랑 G 또 한 번 빼야 돼. 누구? C랑 A의 교집합 부분. 왜? 2번 더해졌을 테니까. 그럼 또 뭐 빼는 거야? C랑 A의 교집합 F랑 G. 해서 빼면 실제로 A, B, C, D, E, F, G가 한 번씩만 더해지나 한번 확인해보자. 자, D, G 일단 하나씩 뺄 거야. D, G, D, G 하나씩 뺐어. E, G 한번 뺄 거야. E, G, E, G, E, G. 자, F, G 또 한번 뺄 거야. F, G, F, G. G. 자, 이제 뺄 거 다 뺐어. 그럼 남는 거 이제 확인해 본다. A, B, C, D, E, 좀 올라간다. F. G 할락을 했는데 G 있어 없어? 없어요. 남아 있는 G가 하나도 없네. 이런 G. 네. G가 없네. G가 없어? G 어떻게? 다시 더해야 돼. 응? 싹 지워버리고 나보니 오히려 G는 다 빠져버렸어. G는 다 빠져버렸어. G는 다 빠져버렸어. G는 다 빠져버렸어. 그냥. 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얘는 다시 더해야 돼. 얘가 누군데? G가 누군데? A와 B와 C 셋 다 겹치는 이 부분은 다시 더해줘야 돼. 다시 더해줘야 돼. 그래야 G까지 한 번씩 싸그리 한 번씩 딱 더해진다. 어? 그래서 이게 바로 집합 3개일 때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A, B, C 원소의 개수 싹 더해. 각각의 교집합 한 번씩 빼.
근데 이렇게 빼다 보니 셋 다 겹치는 부분은 너무 다 빠져버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다시 더해야 돼. 요거 잊으면 안 돼. 요거. 자, 이게 바로 A, B, C 집합 3개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뭐 모양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뭐 A의 원소, B의 원소, C의 원소 한 번씩 싹 더한다. 자, 이렇게 싹 더하다 보면 교집합 부분은 중복해서 더해줄 거야. 그래서 교집합 부분은 한 번씩 빼자. 근데 또 이렇게 빼다 보니 셋 다 겹치는 부분은 너무 다 빠져버려. 한 번 다시 더한다. 이건 원리야. 그러니 이 문제가 확인 체크에 가 있는데 382번 한번 풀어볼게. 요거 하나 좀 개념 원리 답지 않게 이렇게 비장게. 아무튼 382번 확인 체크 382번인데 문제 이렇게 나온대. 아우씨 역시 예제가 아니라 확인 체크다 보니 시작부터 이러네. 자 당장 아주 이거 강력한 사인이지 이거. 아무튼간에 NA는 10, NB는 9, NC는 6. 이거 큰일 났구만 씨. 뭐야. 아이씨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합집합이 아닌데. 교집합 원소의 개수인데. 많이 돌아다녀야 되네. 아이씨 얘도 합집합이네. 이런. 에이 쉽게 안 주는구만. 아무튼 이 상태에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래. 자 그럼 일단 스타트 NA, NB, NC까지는 잘 왔는데 정작 빼야 될 것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란 말이야. 에이 그럼 이제 교집합을 또 따로 구해봐야 되겠네. 자 아까 집합 2개짜리에서 합집합 공식, 합집합 원소의 개수 공식 그냥 이거야 이거 또 써먹으란 얘기야. 자 이걸 또 써먹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 와 있지. 여기 얘 얼마냐 이거야. 또 이거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랑 얘 자리 바꿔서 계산하면 되지. 그래 자리 바꿔서 계산하면 되지. 즉 여기 들어갈 게 지금 뭐다? 빼기. 여기 들어갈 게 뭐다? A와 B의 교집합. 요거 들어가야 돼. 요거. 자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A, B 더한 다음에 19에서 합집합 빼면 돼. 더한 거에서 오히려 합집합 빼면 돼. 교집합 먼저 해야겠어요. 뭐야 4야 4 빼기 4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또 빼야 돼. 무엇을? BC 교집합 원소의 개수. 그럼 얘도 마찬가지. 교집합 안 주고 합집합 줬어.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이건 또 BC 더한 거에서 얘 빼면 돼. 그럼 15에서 11 빼니까 얘도 4네. 빼기 4. 또 빼야 돼. N, C와 A의 교집합. 그런데 아까 강력한 힌트가 있었지? A랑 C는 무슨 관계야? 서로 소 겹치는 게 한 개도 없대. 그럼 당연히 얘는 빵이야. 자 이제 마지막엔 뭐 해야 된다고? 더해야 된다고. 뭘 더한다고? 셋 다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 근데 지금은 당연히 얘는 값이 얼마겠어? 0이겠지. 왜? 이미 A랑 C가 서로 소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A, B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셋 다 겹치는 게 없어. 셋 다 겹치는 거 없어. 이거 계산하면 끝난다. 19에다가 25에서 8 빼는 거네. 응? 17이겠다. 그런 얘기. 17이겠다. 좀 어렵.
이제 힌트는 없어. 아무튼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뭐 문제 내용이 우리가 보고 싶은 문제는 크게 없네. 해서 일단은 집합 내용은 일단 개념적인 얘기는 다 끝났는데 지금 짧은 시간 10분 남았는데 내일 시험 보는 내용은 여기까지는 들어가는 건데 집합 3개짜리 관련해서는 내가 문제를 낸 기억이 없는데 그다음에 당장 뭐 내일 시험이 다는 아니니까 자, 내일 테스트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들 꼭 이거는 알아둬야 되겠다. 그런 거 몇 가지만 집어보고 마무리할 거야. 숙제는 집합 다 끝났으니까 확인 체크 지금 풀어보질 못했어. 확인 체크 싹 풀고 일단은 162페이지에 393번이 스텝 1이네. 스텝 1까지는 일단 숙제. 스텝 2랑 실력 업은 옵션으로 보고 싶으면 푸시고 아니다 싶으면 냅두고 일단. 그래서 162페이지에 393번이 원스텝에 해당하니까 거기까지는 숙제 확인 체크 참. 당연히 내 원내 평가 볼 때 말이야 2점 사이의 거리 뭐 중 내분점 좌표 이런 거 말 안 해도 하겠지. 당연히 할 거고. 평행사변형 뭐 이런 도형 관련해서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어? 두 평이에요. 평행인 거에다가 그건 이제 평행사변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게 평행사변형의 뜻. 성질은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지? 대각의 크기도 각각 같고, 이웃한 내각의 크기함은 180도 두 개만 더. 그리고 정작 문제 풀 때 필요한 성질 뭐라고? 대각선 얘기 나와야지. 대각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당연히 기본 내용이지. 이렇게 하면 만약에 마름모가 나오면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되지.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겠지, 그지? 변의 길이까지 따지면 마름모. 선생님이 만드신 문제예요? 만들기도 했고 잠깐 기출 문제 중에 수정한 것도 있고. 모든 기출을 지워야겠다. 무게중심 당연히 또 구할 수 있겠지. 무게중심.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지. 주어진 상황 하에서 뭐 기울기랑 지라는 점 좌표 주어졌다. 당연히 뭐 공식을 모르더라도 그냥 뭐 예를 들어 기울기가 2야. 뭐 3,4지나 그럼 뭐 공식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대로 일단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얘가 기울기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되고 얘가 3,4지라니까 3, 4 대입해서 B고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라도 구하면 되지 뭐. 되는 거야. 그리고 2점 좌표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그거는 그냥 또 기울기만 따로 더 구하는 과정에 추가된 것뿐이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 안에서 문제를 풀 것이다. 문제를 풀면 된다. 직선이 3개야. 언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궁금해서 왔는데. 셋 다 평행, 셋 중에 둘이 평행,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지? 근데 우리 경험상 셋 다 평행인 경우는 문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건 항상 셋 중에 둘이 평행한 경우랑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거만 따져주면 되겠다.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꼭지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당연히 어디 지나가야 돼? BC에 중점 지나가야지. 만약에 사각형 넓이를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 해야 돼. 직사각형 어디 지나가야 돼?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면 직사각형 넓이가 2등분 되는 거고. 뭐 M이든 K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 이 직선이 뭐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 이딴 거 할 수 있지?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돼? X랑 Y에 대해서 방정식이지만 K에 대해서 볼 테니까 항등식일 테니까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X 뭐고 Y 뭐고 딱 정해지지? 그래서 그 점은 반드시 지날 거야. 응? 자 그리고 뭐 위치관계, 직선의 위치관계 특히 일반형에서 직선의 위치관계 물론 표준형으로 고쳐서 이제 따져보아도 되는데 굳이 그러는 거 싫다. 바로 알고 싶다. 자 그럼 일반형에서 자 둘이 평행해야 돼. 어떻게 되면 돼? 자, 이렇게 x의 개수 b, y의 개수 b, 상수항 길이의 b를 따져서 둘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기울기 같은 거라 그랬지. 평행이니까 얘까지 같으면 돼? 이건 안 되지. 만약에 일치면 다 똑같아야 되고 수직 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 개수끼리 곱한 거 y 개수끼리 곱한 거 더했을 때 뭐 된다? 0 된다. 자 이건 일반형일 때 따지는 거고 아 난 모르겠어! 그럼 표준형으로 각각 고쳐갖고 하면 돼. 응? 그럼 훨씬 쉽긴 하지. 근데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이 추가되는 거고 어쨌든 표준형에서는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 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또 문제를 풀지. 그걸 알아야 이런 문제 푸는 거지.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값 최소값. 응? 어떻게 하는 거였어? 당장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지. 이걸 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줄 알아야 되지. 거기다가 반지름 빼면 이게 최소값. 반지름을 오히려 더하면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혹은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있지만 직선과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아, 수직 2등분선. 선분 AB가 있을 때 수직 2등분선. 자, 이거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당장 AB의 중점 지나겠지? 그래서 중점 좌표 구하고. 당연히 얘랑 얘는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를 구해. 먼저. 그럼 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돼. 그런 식으로 찾아서 기울기 찾고 점 찾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수직 2등분선. 자, 외심은 뭐였다? 외심. 왜 저번에 중심이잖아. 외심 좌표 어떻게 찾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웠단 말이야 지금. 자, 얘가 이제 외심일 텐데 이거 어떻게 찾으면 돼? 당연히 꼭지점 좌표는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외심의 뜻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을 각각 구한다. 근데 셋 다 구할 필요는 없지. 어차피 셋 중에 두 개만 구하면 돼. 그 둘의 교점 구하면 그게 외심일 테니까. 자, 이건 외심의 뜻 가지고 구한 거라면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가지고 구하고 싶다. 뭐 얘 좌표를 그냥 A, B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을 거야. 어?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고 선택은 자유. 아니면
우리 원도 했으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세우면 되지? 일반형 이용해서 일반형 이용해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세워서 중심점표 찾으면 그게 외심이지.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외심점표 찾을 때. 자,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기본 공식으로 알아야 돼.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당연히 따질 줄 알아야지. 판별식 쓰는 것도 있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 가지고 대소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풀면 된다. 지름의 양 끝점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또 세울 줄 알아야 돼. 응?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중점이 중심일 거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반으로 나눈 게 반지름일 거겠지. 그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지름의 양 끝점. 자, 일반형일 때 원의 방정식 중심좌표 반지름 바로바로 구하면 너무 좋겠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도 있었어. 평행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특히 x축 대칭이동 시킬 때 y만 부호가 바뀌어. y축 대칭이동 시킬 땐 x만 부호가 바뀌어. 원점 대칭이동 시킬 땐 둘 다 x, y 둘 다 부호가 바뀌어. y는 x 대칭이동 시킬 때 x랑 y가 서로 뒤바뀌어. 자, 이거는 점이든 도형이든 상관없이 적용한다. 근데 이제 평행 이동 시킬 때는 계산은 단순하지 평행 이동이. 하지만 점에다 적용하지.